네, 글로벌 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 기조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들 최근에 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글로벌 펀드의 동향을 통해서 흐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펀드 동향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먼저 선진국 선호도가 높아지고 네. 있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런 경향이 바뀌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전체적인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 국내 시장을 선호할지 여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선진국 전체 주식형 펀드 동향을 보시면 ETF를 중심으로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즉 개별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국면이죠. 그래서 ETF, 즉 상장지수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일종 섹터를 사는 그런 매수세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개별 주식에 대한 매수세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전반적인 매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3년 이후로는 꾸준하게 매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ETF 쪽으로도 그리고 개별 주식 쪽으로도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ETF 쪽보다는 개별 주식에 대한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시아 시장 쪽을 보시면 아시아 시장 쪽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ETF 쪽으로는 일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개별 종목 중심으로 또 매도가 나타나고 있어서 아시아 시장, 전체 이머징 시장 내에서 아시아 시장 내에서는 또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인도와 대만에 대한 매수, 그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매도 관점으로 들어서고 있고요. 특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태국에 대해서는 통화와 함께 주식시장에 대해서 또 공격적인 매도를 최근에 외국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이머징 마켓, 선진국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선호도는 여전히 전혀 바뀐 게 없다. 선진국을 여전히 선호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시장 내에서는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에 저희가 주식 시장의 호황을 누리다 보니까 네.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살펴보자면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채권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채권 쪽도 일종의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 시장인데 이렇게 성장률이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는 채권의 선호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선호도를 보시면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채권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난센스라는 것이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선진국 전체 채권 펀드는 지금 ETF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 채권에 대한 개별 채권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채권 시장에 대한 선호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신흥국도 마찬가지인데요. ETF와 관련된 즉 채권과 관련된 상품보다는 채권 자체를 팔고 있는 것이 좀 꾸준하게 발견이 되고 있죠. 특히 2013년 중반부터 나타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채권의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신흥국 전체 채권형 펀드는 굉장히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역별로 봤을 땐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유럽 채권에 대해서는 실물을 오히려 사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럽의 그 픽스 국가들의 회복이 나타나면서 수익률 기준으로 채권 수익률 기준으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 3년 내 최저치, 4년 내 최저치 계속 경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안정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 제가 일본을 말씀드리면서 일본 채권에 대한 선호도 낮아지고 해외 채권을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본 자금들이 유로화의 강세와 함께 유로 채권들을 사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에 꾸준하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채권을 팔고 있지만 유럽 쪽은 사고 있고 미국 채권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채권 쪽을 아시아 쪽만 살펴보게 된다면 아시아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팔고 있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채권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도 지역별 흐름까지 짚어왔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주식형 펀드로 좀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머징보다는 현재까지는 선진국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크다라 말씀 주셨는데 섹터별로도 궁금하거든요. 좀 더 민감한 섹터 위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섹터별로 봤을 때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 섹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지수를 사는 그런 ETF가 늘어나고 네. 있을 뿐 어떤 특정 섹터를 공격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은 별로 발견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기 흐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글로벌 섹터 펀드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상품이나 소재 섹터에 대한 움직임은 여전히 좋지가 않아요.
준비된 그림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ETF 쪽에서도 여전히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개별 주식 쪽으로도 여전히 지금 거의 한 12주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소재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펀드 동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비선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산업재 섹터 쪽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ETF가 아닌 개별 주식 쪽으로의 매수는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ETF 쪽으로 공격적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TF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장지수 펀드인데 말 그대로 그 산업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종목군들을 지수화해서 일종의 펀드로 만든 것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어디가 좋아질지 모르겠으나 산업재 쪽에서 개선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산업재로 흔히 꼽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기계, 건설, 조선, 해운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산업재로 꼽고 있죠. 자, 이런 산업재 중에서 일부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 주식에 대한 그 관여도는 굉장히 낮아지고 있지만 상장지수 펀드로 삼으로써 이쪽 산업이 좋아진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을 지금 묶음으로 일종의 번들로 사고 있다라는 것이 최근 섹터 쪽에서는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전략, 투자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러면 지수를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단순하게 지수를 쫓아가는 모습은 작년에도 별로 수익률이 좋지 못했지만 그러니까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기준의 투자보다는 여전히 섹터 위주의 투자가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선호해왔던 또 세계 시장에서 선호해왔던 헬스케어, IT 등 특정 섹터에 대한 매수 강도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금융주 쪽으로도 매수 강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전체 시장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머징 선진국 둘 중에 비교하자면 선진국 쪽이다. 여전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 경기와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니까 우리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내수를 살리는 과정에서 자국 기업들 중심으로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또 정책적인 의지도 보호무역을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면 한국이 무조건 좋아진다라는 개념보다는 한국의 경쟁력이 너무 높아서 선진국이 침범할 수 없을 정도의 산업만 우리가 보는 게 좋겠다. 그동안 좀 그렇게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런 흐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시아 국가들이나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치 변수에 의해서 여전히 외국인들의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뭐 태국이라든지 필리핀 같은 국가들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이들 국가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의외로 이제 물가 성장률과 GDP 성장률이 비슷한 인도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트렌드의 시간에서도 인도의 제조업 성장에 따른 수혜주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그와 같은 흐름들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섹터에서 봤다시피 산업재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그 섹터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해운이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여전히 재무구조가 워낙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매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트레이딩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기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나마 산업재는 조선주 정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조선주 중에서 또 최근에 수급이 그나마 개선되고 있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상선이 개선될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중공업 이 두 종목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운주는 아닙니다만 유군주 중에서 글로벌 거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상황이고 또 절대 주가도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선하면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을 떠올리게 되고 이들의 어떤 주가 회복이라든지 실적 회복은 저희가 항상 그 유럽의 경기 회복과 딱 맞물려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럽의 경기 회복도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유럽의 경기 회복과 상관없이 저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셰일가스 수출에 따른 LNG선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그 조선업이 좋아졌던 것은 이제 두 가지 정도의 흐름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다시피 상선이나 이런 컨테이너선 같은 것들도 있지만 또 하나의 섹터는 뭐였냐면 바로 해양 플랜트 쪽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해양 플랜트 쪽의 움직임도 2014년부터는 약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선 쪽이 좋아지면서 최근에 이제 벌커 중에서 유일하게 오르지 않은 컨테이너 쪽의 움직임도 서서히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결국 조선주 쪽에 있어서는 이러한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의 이제 선박금융이 좋아지면서 분명히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지만 네. 유럽의 선주들보다는 그 외 여타 지역 쪽을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선주는 좀 장기적으로 매수 관점 지켜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펀드 동향을 통해서요, 국내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네. 마켓 트렌드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